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을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이슈들에 대해서 남은 오후장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오늘도 두 분 통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다뤄볼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인공 바로 2차 전지주죠. 2차 전지주들 남은 오후장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또 내일이면 삼성전자의 운명이 또 발표가 됩니다. 잠정 실적이 발표되는데 남은 오후장 반도체 종목들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장 수급이 2차 전지주로 전부 다 쏠려 있습니다. 2차 전지를 대표하는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도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지금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LG 엔솔 현재 5% 넘는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의 4680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전장부터 수급이 쏠려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네. 그동안 소외받았었던 2차 전지 소부장 종목들도 오늘 잘 가고 있어요. 지금 원준 20% 넘게 급등하고 있고 TCC 스틸도 지금 22%대 급등세를 보고 있거든요. 이슈에 따라서 2차 전지 종목들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오늘의 상승 연속적으로 좀 나와줄 수 있을지 남은 오후장에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오후장까지는 좋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단기적으로만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데 일단 미 대선 전까지만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미국 대선 관련된 뉴스 기사들이 요즘 좀 줄어들었죠, 많이. 근데 지금 미국 펜실베니아주가 가장 큰 접전을 하고 있는 주인데 거기에서 지금 해리스가 밀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전체 지지율도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2차 전지 반등 주다가 결과가 만약에 트럼프가 나오면 또 확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단기 매매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저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양극재 업체도 있고 실리콘 응급제 업체도 있고 다 분야가 되게 많죠. 근데 오늘 TCC 스틸 같은 경우는 올라갈 게 뻔한 이유였죠. 4680 배터리 이제 양산 개시 시작하니까 관련돼서 그 통 납품하는 4680 배터리에 이제 케이스를 납품하는 TCC 스틸이 이제 급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돼서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4680 배터리 만들어서 테슬라에 납품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LNF라든지 그 외에 이제 그 LG 화학 그쪽도 지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 TCC 스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뉴스랑 그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럽에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관세를 최대 43.5%까지 중국 전기차에 부과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2차 전지는 훈풍이 불고 있는데 아직까지 펀더멘탈이 개선된 게 아니고 여전히 모멘텀 플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닥은 잡았다라는 건 맞습니다만 여전히 추세 상승이 나오기에는 대선이라는 큰 벽을 좀 넘어야 되고 또 유럽연합이라든지 미국 내에서 정책 전환이 어떻게 되느냐도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10월 한 달 정도의 랠리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남은 오후장에는 2차 전지 종목들 훈풍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고요. 하지만 미국 대선이라는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미 대선 전까지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또 2차 전지 종목들 시세가 지금 양극재와 또 벤츠에서 또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고체 테마로 매기가 쏠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조금 흐름이 달라진 게 있다면 알루미늄과 리튬 관련 종목들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왜 이 두 섹터가 주목받고 있나 하고 봤더니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네, 2차 전지 배터리에 없어서는 안 될 재료 이 두 가지입니다. 알루미늄과 리튬. 알루미늄과 관련해서는 오늘장에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뉴스죠. 테슬라 원통형 배터리 4680 주문 소식도 있고요. 또 미국이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제 최고 376% 덤핑 마진을 내렸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TCC 스틸이 2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오늘장 리튬 관련 종목들도 강합니다. 최근에 리튬 가격이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요. 또 LFP 배터리 점유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선 중앙첨단 소재가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그렇다면 알루미늄과 이 리튬 이 둘 중에서 조금 더 기대감이 더 이어질 수 있는 쪽은 어디라고 보실까요?
일단 이것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순히 테마적으로만 접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승률은 보통 원래 리튬 관련주가 더 많이 올라갔던 경험은 충분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성 뭔가 지금 배터리 쪽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순환매가 한 번씩 돌 텐데 그 순환매가 도는 과정에서 결국은 바닥권에는 리튬 종목들이 한 번씩은 또 강하게 튀어 올라가긴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는 리튬 관련해서 뭔가 특별하게 막 접근을 할 만한 종목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쪽은 단기로만 짧게 보시기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상승 여력을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단기성보다는 조금 더 중기로 가져갈 수가 있는 게 알루미늄 쪽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 알루미늄 쪽 애들은 결국 원형 캔 때문에 4680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이 더 많다라고 봤을 때 결국 이제 4680 관련 종목으로 엮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저는 그저 두 개 중에 골라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알루미늄 관련 쪽 결국 4680과 관련된 원형 캔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이제는 새로운 우세로 올라갈 수 있는 우상향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루미늄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가 가니까 역시나 바이오 종목들이 좀 쉬고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에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면 오늘은 2차 전지주들이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 다행인 거는 유한양행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여전히 그래도 강보합권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빠지지는 않는 모양새인데 이건희 대표님, 그래도 시장에 돈은 한정적이잖아요. 오후장에 2차 전지로 좀 몰렸던 수급이 바이오로 좀 옮겨갈 가능성은 없는지 앞으로 이 두 업종의 향방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일단 시장 분위기 전체적으로 오늘은 이제 오전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하다가 오후에는 좀 사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도 좀 전에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2차 전지는 2차 전지가 올라온다고 해서 바이오가 빠지고 뭐 이러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오늘은 2차 전지에 집중하는 것 같고 반도체 반등에 좀 집중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후장으로 가면 이제 살 만큼 다른 섹터를 사고 나면 또 바이오로 또 넘어가는 종목들이 꽤 있기 때문에 수급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바이오를 봐온 결과로는 특별하게 지금 올해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는 뭐 큰 조정이 나오기보다는 뭐 그냥 거래가 좀 감소하면서 좀 빠졌다가 거래가 좀 붙으면 다시 올라오고 이런 형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장이 오히려 약할 때 바이오가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은 장이 강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금 바이오의 수급이 그닥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주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뭐 소폭의 플러스권은 좀 유지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종가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바이오 3대장 종목들 주가 흐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슈는 오늘 또 강한 방산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오늘 방산주로도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수출 소식도 들려오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영향에 오늘 방산 종목들 줄줄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 로템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이가람 매니저님, 네. 앞서 저희 생쇼에서도 방산주를 편입한 매니저님들이 있습니다. 네. 남은 오후장에 추가 매수 혹은 신규 진입도 가능한지 혹은 지금 좀 수익을 챙겨봐야 될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방산주들은 지금 자리에서의 신규 매수보다는 지금은 좀 보유자들의 영역이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금요일 날 나왔던 소식이 오늘 전해진 게 있었는데 폴란드에서 이제 방산 관련된 지금 예산 자체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승인 나왔다고 하다 보니까 폴란드와 모멘텀 있는 로텐보트에서 많은 지금 방산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로텐 같은 경우는 MSCI에 대한 편입에 대한 이슈가 또 남아져 있는 상태가 있어서 결국은 외국계들에 대한 이제 패시브 자금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태가 될 것 같고 그거 이외로 봤을 때는 다른 종목들이 약간 순환멸저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좀 있으면 이제 10월 달부터 3분기 어닝 발표에 들어가기 때문에 방산 종목들도 결국 지금 시기에는 중동발 리스크에다가 플러스로 폴란드에 대한 모멘텀 붙으면서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지금에서 신규 매수를 하게 되면 약간 좀 리스크한 상태가 될 수가 있고 또 내일 같은 경우에 다른 종목이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는 약간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물론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지만 신규 관점은 조금 차분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보유자분들은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산 종목들 남은 5짝에 신규 진입하기보다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K방산 3대장 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LIG 넥스원이 있거든요. 이건희 대표님, 뭐 LIG 넥스원만 지금 아직 52주 신고가 경신 안 했는데 거의 부근에 있어요. 이 3대장 중에서 어떤 종목이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실까요? 뭐 다 그렇게 지금 질문이 잘못된 것 같긴 한데 뭐 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예. 근데 지금 어느 거가 더 빠를 거냐라고 이제 맞아요. 질문을 하시면 로템이 조금 빠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폴란드가 지금 뭐 지금 GDP 한 4%까지 방산 관련된 이제 예산을 눕혔는데 이 나토 회원국들 중에 유일하게 4% 넘게 지금 책정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폴란드의 GDP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뭐 또 그 규모는 또 다시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로템은 폴란드발 2차 수주를 기다리고 있죠. K2 전차 관련돼서. 그거 관련돼서 지금 이제 단기 모멘텀은 이쪽에 더 있고 아까 이제 한가람 매니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또 MSCI 지수 편입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현대 로템이 조정이 나오면 그나마 좀 단기적으로 좀 더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대장 모두 다 지금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만 우리가 또 자금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실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현대 로템을 꼽아주셨습니다. 빠르게 더 추가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또 많은 분이 궁금해 하실 만한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간판 국민주, 삼성전자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남은 5장의 반도체 종목들 지금 좀 담아봐도 괜찮을지, 혹은 또 물타도 괜찮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내일 장 시작 전에 3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장만 하더라도 하락세를 보였는데 지금 오후 1시 한 15분경을 기점으로 무섭게 또 수급이 붙으면서 지금 2% 가깝게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만 하더라도 다시 6만 전자가 깨졌었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네. 삼성전자 지금 주가가 좀 무서워요. 내일 그런 기대감을 미리 선반영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를 저가 매수해봐도 괜찮을지 아니면 추가 하락, 내일 또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걸 대비해 봐야 될지 어떻게 해볼까요? 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내일 확인하고 사시는 게 맞고요. 뭐 내일 만약에 예상보다 더 안 좋게 나오면 또 한 번 6만 원을 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고 있고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내일 정도면은 저점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이제 오후장에 갑자기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기관들 수급으로 보이는데 기관들 입장에서는 좀 어차피 내일 뭐 5만 원대 6만 원 빠졌다 올라오나 지금 사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좀 사놓는 게 좀 좋다라고 보고 지금 사는 것 같고요. 일단 실적 발표 후에 매수하시는 게 가장 지금 좋은 타이밍이고 중장기로 보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뭐 물론 짧게 뭐 한 1,000원, 2,000원 수익 내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가능하겠지만 여전히 좀 길게 보고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많은 분이 지금 삼성전자 무슨 일 있나요? 라고 지금 댓글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금 삼성전자 양봉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현재 삼성전자는 1.65% 정도 상승하면서 6만 1,000원대를 지금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오전장에 과연 어떻게 실적이 발표될지 한번 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는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이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SK 하이닉스를 동반 사고 있는데 이가람 매니저님, 네. 반도체 업황 우려에도 불구하고 HBM은 여전히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당연히 레거시 쪽은 전 지금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잠깐 차트를 좀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자체 주가를 보더라도 두 개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 연이 빠지고 있다가 약간 반등은 주고 있으나 내일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실제로 외국인들이 매도가 안 멈추고 있고 기관도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가 있고요. 자신의 SK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관 다시 매수하고 있고 매도하던 외국인 다시 지금 매수를 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HBM 관련해서는 좀 특화된 거 결국 AI 반도체 쪽으로 돈을 버는 기업들만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서 결국은 삼성전자 쪽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오히려 3분기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또 올라오다 보니까 하이닉스 쪽으로의 선택이 더 많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관점으로서도
소부장 안에서도 일반 레거시 관련 종목들은 좀 많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제가 아무리 업황 체크하고 업계들하고 연락을 해봐도 레거시 쪽은 좀 시간이 좀 아직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전히 보신다면 AI 가속기나 AI 반도체 관련된 거 HBM에서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고 앞으로 성장 가능한 종목군으로만 보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두 분 다 삼성전자 지금 주가가 갑자기 올라서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되나? 뭔가 이미 기관이 뭔가 소식을 미리 알고 지금 사는 게 아닌가 하고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두 분은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건희 대표님한테도 추가 질문 드릴게요. 앞서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한테 드렸던 질문인데 HBM 소부장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볼까요? 그러니까 HBM 관련된 그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많이 나와 있는데 특히 이제 장비주들 중에 보면 뭐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 HBM 때문에 후공정 관련돼서 납품하고 있는 회사는 한미반도체랑 PSK홀딩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뭐 일부 테크윙 정도까지 검사 장비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 이제 그 SK 하이닉스 향이죠. 그 정도가 직접적인 수혜로 보시면 되고 오늘 이오테크닉스 막 급등하니까 이오테크닉스 쪽으로 오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오테크닉스는 그 이슈가 아니라 베일리 기포드에서 지분 늘렸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HBM 관련해서는 뭐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검사 장비업체 테크윙 요 세 가지 종목 짚어주셨으니까요. 앞으로 흐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은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드디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공개됩니다. 지난달 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자율주행 테마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테슬라 말고도 지금 글로벌 기업 다수가 최근 다시 자율주행 투자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관련 종목들 지금 사도 괜찮은지 혹은 또 미리 또 새로운 현상에 대비를 해야 될지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이제 사실 거면 지난주에 사셨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죠? 근데 오늘 뭐 여전히 근데 주가는 뭐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관련된 테슬라랑 직접 관련된 회사들 보면 뭐 피런티어 정도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관련돼서 국내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여전히 이제 10월 10일 날 발표하는 거 보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월 11일 11시 정도 오전 11시에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아마 세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응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테슬라가 로봇 처음 공개한다고 했을 때,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한다고 했을 때 엄청나게 기대를 했었는데 깡통 로봇이 나와서 깜짝 놀랐죠. 예, 물론 그 뒤로 이제 뭐 더 좋은 로봇이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로보택시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로보택시 그럼 이게 첫 이제 자율주행하는 택시 중에 처음이냐? 처음 아닙니다. 지금 세 번째입니다. 중국 바이도 이미 하고 있고요. 웨이모도 지금 이미 운행을 하고 있고 지금 세 번째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방식은 다르지만 자율주행 택시라는 부분에서는 앞에 로보를 붙여가지고 약간 좀 로봇주랑 연관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FSD 실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피런티어나 쇼프테크 같은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후장을 기점으로 지금 로봇주들도 슬금슬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율주행 이 순환매가 로봇주로 퍼지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이가람 매니저님, 네. 로봇주 이 자율주행의 온기를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그냥 시장 올라가면서 성장주 올라가다 보니까 수급이 조금 퍼지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지고요. 굳이 로봇주까지 지금 손을 대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다른 데에도 대안이 많기 때문에 로봇주 또한 유일로버와 같은 뭔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아니면 다른 종목들은 조금 굳이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자동차 부품주들도 주목받으면서 화신이 15% 이상 급등했지만 지금은 자동차 부품주들 윗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매니저님, 현대차 인도 법인 IPO 이 재료가 좀 소멸됐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인도 IPO도 있는데 인도 IPO 아직 뭐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또 들어가야 될 거기 때문에 재료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재료 이후에는 또 현대차에서 IPO 이후에 주전환 관련된 발표가 한 번 더 나올 거라서 결국 현대차 관련된 이슈는 10월 중순 이후부터가 진짜이지 않을까. 지금은 약간 맛보기였을 것이고 중순 이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
10월 중순 이후가 더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의 인도법인 IPO가 이번 달 한 22일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지금 현대차를 비롯해서 자동차 관련 종목들 보유하신 분들 오늘 생각보다 좀 못 갔네라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이번 달 내내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원전에 대한 이야기 이건희 대표님한테 짧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원전주들도 갑자기 조금 튀어오르더라고요. 그중에서 한전 산업이 가장 먼저 움직였는데 속보가 하나 떴어요. 윤 대통령이 필리핀 바탄 원전재개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아직도 MOU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시면 안 되고요. 예, 네. MOU는 그냥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뭐 약속 정도, 손가락 걸고 약속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뭐 사인하기 전까지 의미 없는 거고, 체코도 지금 우리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는데 아직도 계약을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원전 관련된 것들은 뭐 확실해지면 그때 투자하셔도 늦지 않고요. 단기 이슈로 좀 대응하시는 게 맞다. 최근에 이제 원전에 대한 투자가 다시 재개가 된다. 뭐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다시 재가동된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그중에 우리나라 기업이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속보 소식이 나오면서 한전 산업으로 수급이 싹 몰리면서 또 오후 1시쯤 한 14,800원대까지 급등을 했다가 지금 윗꼬리를 많이 달았습니다. 원전주는 아직 조금 더 확인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의 매수해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건희 대표님의 오늘 탑픽주 매수해는 종목 어떤 종목 저희가 봐야 될까요? 남은 옷장? 일단 뭐 탑픽이라고 할 게 좀 마땅치 않아서 네.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슈어소프트테크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 오늘도 급등했다가 이제 보합권까지 내려왔습니다만, 이 회사가 사실은 뭐 우리나라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으로 알려져 있죠. 미션 크리티컬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데, 한마디로 이제 위험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시뮬레이션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점검을 해주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국방, 그다음에 원자력, 철도, 그래서 안전 관련된 검증 솔루션을 이제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국내 자율주행 관련돼서도 슈어소프트테크가 참여해서 현대차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최근에 올라오고 있고요. 저는 이게 뭐 로보택시 전까지는 매매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로보택시 공개 전까지 트레이딩 가능하다라는 점 체크해 주셨고요. 슈어소프트테크를 오늘 매수하는 종목으로 준비해 오셨습니다. 현재 장중 눌림목 구간을 활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8,000원, 손절가는 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의 탑픽주 매수하는 종목도 바로 알아볼게요.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 이슈였던 4680 이슈는 오늘 단기 안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 4680 관련된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을 선정해봤습니다. KNS라는 종목이 되겠고요. 오늘 약간 이슈가 되고 있는 LG엔솔의 1차 벤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장비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4680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 쪽을 지금 만들어냈다는 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LG엔솔 쪽으로의 부품 쪽이 좀 잘 들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기 때문에 아마 한 번 더 올라간다면 충분히 또 한 번의 단기 급등이 좀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KNS를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21,000원, 네, 손절가는 16,500원 정도로 설정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은 KNS를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KNS도 오늘 오전장에 한번 급등을 했다, 23%대까지 급등을 했다가 현재는 장중 눌림목 구간에 있습니다. 18,250원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앞서 우리 이건희 대표님도 2차 전지 종목들 당분간은 조금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보신 만큼 2차 전지 종목들 관련돼서 KNS 목표가 21,000원에 손절가 16,500원으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 준비한 매수해는 종목 슈어소프트테크와 KNS였고요. 지금 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가 제가 생쇼 시작했을 때 2,600선을 한번 뚫을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장중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현재 2,600선을 뚫고 2,608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51% 상승하면서 780선 유지하고 있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도 저희가 다시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빨간불로 내일 또 시작해보길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남은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